슬기로운 인간관계 문세명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간단한 역할놀이 게임처럼 풀어볼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15분 동안 복잡한 인간관계를 간단한 역할놀이 게임처럼 정리해 보게 되고,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상대에 대한 지나친 불편함, 미안함, 서운함, 미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인간관계는 너와 나는 두 명이 아니라 모두 세 명이다. 너와 나 사이에는 항상 있는 또 하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곧 관계이다. 관계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관계는 너와 내가 만들어낸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바로 그것이다. 불편한 관계는 너는 너의 길을 고집하고 나는 나의 길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좋은 관계는 너는 있는 그대로의 너가 아니었고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관계는 계문이 되어 나쁜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천사가 되어 좋은 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관계는 선의와 배려의 이름으로 너와 내가 만들어내는 천사가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 어떤 선의와 배려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이 간단한 슬기로운 인간관계이다. 일상에서 인간관계는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좋은 관계가 어려운 상대가 있는가 하면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그저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지만 이유 없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왜일까? 거기에는 간단한 게임의 룰과 같은 것이 있다. 우리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간단한 방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5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각각 다르게 당신을 생각하거나 느끼고 당신을 대한다. 알고 나면 간단한 슬기로운 인간관계이다.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당신이 아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각자의 보여주는 행동, 습관, 표정 등에서 특성을 파악하여 5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형 타입, 2형 타입, 3형 타입, 4형 타입, 5형 타입. 그리고 관계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2가지의 좋은 관계, 2가지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보통의 관계, 모두 5가지 관계를 알게 된다. 당신은 5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5가지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모든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먼저 내가 아는 사람들을 5가지 타입으로 분류합니다. 당신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을 생각하고 5가지 형태의 타입으로 나누고 그 다음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먼저 5가지 타입의 얼굴 이미지로 분류하고 이미지와 유사한 사람을 떠올려보자. 1형, 눈이 매섭고 경직된 얼굴. 2형, 조금 붉은색의 열정적인 얼굴. 3형, 입술이 두텁고 통통한 얼굴. 4형,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 5형, 강해 보이지만 부드러운 얼굴. 얼굴 이미지로 사람들을 분류해보고 나와 유사한 타입도 선택해보자. 한 번 더 사람들의 일상에서 특성을 보고 5가지 형태의 타입으로 분류해보고 당신의 타입을 확인해봅니다. 각 타입의 여러가지 특성을 보면서 나의 타입과 내가 아는 사람들, 친구, 선생님, 가족, 동료, 직장 상사 등의 특징적이고 강한 인상으로 남는 특성으로 5가지 형태의 타입으로 분류해보자. 해당 타입의 사람들이 모든 특성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1형, 2형, 3형, 4형, 5형. 특정 성향을 보고 편견 없이 해당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1형 타입의 특징적인 성향. 고함치듯 말한다. 눈빛이 강하다. 말을 참아도 얼굴에 나타난다. 나서기를 좋아한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다. 늘 이기려 한다. 잘 참지 않는다. 성실하다.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행동하다. 내가 아는 1형 타입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름이나 호칭을 적어보자. 2형 타입의 특징적인 성향. 늘 진지하게 말한다. 농담을 애써 하려 애쓴다. 독특한 생각이 많다. 걷거나 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린다. 열정이 넘쳐 보인다. 감정을 숨기지만 얼굴에 나타난다. 비 오면 분위기가 변한다. 내가 아는 2형 타입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름이나 호칭을 적어보자. 3형 타입의 특징적인 성향.
조용히 천천히 말한다. 음식을 좋아하고 항상 맛있게 먹는다. 침착하고 신중하다. 감정을 알 수가 없다. 행동이 느리고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믿음이 간다. 통통한 체형이고 입술이 두터운 편이다. 내가 아는 사명 타입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름이나 호칭을 적어보자. 사형 타입의 특징적인 성향. 흥미롭게 말한다. 성격도 입맛도 예민하다. 발발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다. 눈빛이 초롱초롱 여러가지 관심이 많다. 비 오면 늘어지는 편이다. 정의롭다. 마른 체형이다. 내가 아는 사형 타입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름이나 호칭을 적어보자. 오형 타입의 특징적인 성향. 점잖게 말하고 말하기보다는 잘 들어준다. 부드러운 성격에 부지런하다. 웃는 듯한 얼굴에 강함이 있다. 놀래키면 아주 많이 놀란다. 추위를 싫어한다. 내가 아는 O형 타입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름이나 호칭을 적어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모두 알 수 없으니 당신의 주변 사람들의 행동, 습관, 표정 등에서 그 특성을 파악하여 5가지 타입으로 분류해 보았고 당신이 속하는 타입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 타입에 해당하는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는 당신에게 2가지 형태의 좋은 관계, 2가지 형태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보통의 관계, 모두 5가지 형태의 관계로 나누어집니다. 이제부터는 5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관계에 따라 5가지 형태로 다르게 관계를 갖게 되는 역할놀이 게임 같은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메모지 아래 그림을 그려봅니다. 위치는 똑같이 그려야 합니다. 1형, 2형, 3형, 4형, 5형. 시계 방향 순서는 불변이다. 나의 타입은 무엇인가? 해당 타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호칭을 적어보자. 1형, 2형, 3형, 4형, 5형. 곡선 화살을 그림처럼 방향을 그려봅니다. 화살표 방향은 관계입니다. 메모지에 기록된 해당 타입 사람들을 각각 기억하자. 곡선 화살 관계는 좋은 관계이며 싸움이 있어도 화해가 어렵지 않다. 나와 같은 타입의 사람들, 오랜 시간 함께하고도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되는 보통 관계의 사람들이다. 나에게 곡선 화살을 쏜 사람들, 항상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좋은 관계의 사람들이다. 내가 쏜 곡선 화살을 맞은 사람들, 내가 더 많이 도와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해해주고 싶은 좋은 관계의 사람들이다. 곡선 화살 관계의 사람들 중에 많은 시간을 함께한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 곡선 화살표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나와 같은 타입 사람들, 대화도 되고 친구도 되지만 거리가 유지되는 관계, 보통의 관계이다. 도움을 요청하면 상황이 되고 힘이 되면 도와준다. 나에게 곡선 화살을 쏜 사람들,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많다.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면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 고맙다는 표현이 없으면 섭섭해할 수 있다. 항상 나를 이해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도와주지만 나는 덤덤히 대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쏜 곡선 화살을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항상 먼저 이해하고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관계이다. 내 마음을 몰라주어 서운하면 말을 하라. 그러면 이해하는 관계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라. 그러면 도와준다. 이상 3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당신의 친구가 많으며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 직선 화살을 그림처럼 방향을 그려봅니다. 화살표 방향은 관계입니다. 해당 타입 사람들을 각각 기억하자. 직선 화살 관계는 불편한 관계이며 싸움이 나면 화해가 어려운 관계이다. 나에게 직선 화살을 쏜 사람들, 왠지 만만하게 느껴지지 않고 친구라도 장난삼아 뒤통수 툭 치면 안 될 것 같은 불편한 관계이다. 그러나 내가 예의 바르게 당당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내가 진짜 힘들 때 형님이 되어주는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 그러나
공격적이거나 그 앞에서 비굴 하면 아주 나쁜 관계로 발전되는 관계이다. 내가 쏜 직선 화살을 맞은 사람들, 조금은 만만하게 느껴지는 관계이다. 친구라면 장난삼아 뒤통수 뚝 쳐도 될 것 같은 관계로 보여진다. 부드럽게 웃으며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만 강압적이거나 위압적으로 대하면 아주 나쁜 관계로 발전되는 관계이다. 직선 화살표는 불편한 관계이지만 나에게 직선 화살을 쏜 사람들은 왠지 만만하지 않게 느껴지고 친구라도 장난삼아 뒤통수 툭 치면 안 될 것 같은 불편한 관계이다. 나에게 직선 화살을 쏜 사람들이 친구 또는 아랫사람이라면 내가 예의를 지키며 당당하게 대하면 좋은 관계로 발전, 진짜 힘들 때 큰 힘이 되는 관계이다. 그러나 공격하거나 뒤를 죽이려 한다면 많이 나쁜 관계가 된다. 나에게 직선 화살을 쏜 사람들이 선배 또는 윗사람이라면 격식을 갖추어 예의 바르고 당당하게 대하면 많이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 진짜 힘들 때 백기사처럼 큰 힘이 되는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 그러나 공격하면 화해 불가능한 관계가 되고 그 사람 앞에서 비굴하면 무시당하는 아주 나쁜 관계로 발전한다. 내가 쏜 직선 화살을 맞은 사람들, 나도 모르게 조금은 만만하게 느껴지는 관계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호의적이지 않기에 불편한 관계이다. 내가 쏜 직선 화살을 맞은 사람들이 친구 또는 아랫사람이라면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게 웃으며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 그러나 강압적이거나 위압적으로 대하면 많이 나쁜 관계로 발전되는 관계이다. 내가 쏜 직선 화살을 맞은 사람들이 선배 또는 윗사람이라면 내가 몸을 낮추어 예의 바르게 대해야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 당신이 편한 모습으로 대하면 버릇없고 거만하게 느껴져 많이 나쁜 관계가 된다. 이 그림이 완성된 슬기로운 인간관계입니다.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들과 내가 쏜 화살을 맞은 사람들을 기억하자. 화살이 관계이다. 당신에게 감동을 주는 흑기사, 백기사는 좋은 관계로 발전한 당신에게 직선 화살을 쏜 사람들 중에 반드시 당신이 E형 타입이라면 O형 타입 사람들 중에 당신의 흑기사, 백기사가 반드시 있다. 상황 이야기로 슬기로운 인간관계를 총정리합니다. 내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양아치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이를 목격하고서 대응하는 방법은 5가지 형태로 다르다. 나에게 곡선 화살을 쏜 사람이라면 신고해주고 여러가지 도울 방법을 찾는 사람이다. 내가 쏜 곡선 화살을 맞은 사람이라면 신고해주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다. 나에게 직선 화살을 쏜 사람이라면 불편한 관계 혹은 공격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여 나쁜 관계가 되었다면 신고도 않고 구경하는 사람이다. 물론 내가 당당하고 예의 바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신고 후 방망이든 무엇이든 준비하고 직접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다. 내가 쏜 직선 화살을 맞은 사람이라면 불편한 관계 혹은 내가 강압적이고 위압적으로 행동하여 나쁜 관계가 되었다면 신고도 해주지 않고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이다. 물론 내가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신고해주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다. 나와 같은 타입의 사람이라면 신고 후 본인의 급한 일이 없다면 도와주려 애쓰는 사람이다. 인간관계에도 간단한 게임의 룰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는 도움을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모두 다 되돌려줄 수 없으며 받은 도움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인간관계의 룰을 보았다. 불편한 관계의 사람은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 반드시 불편하게 했던 상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지독한 게임의 룰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복잡한 인간관계가 간단하게 정리된다. 이제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불편함도 미안함도 서운함도 미움도 이해되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슬기로운 인간관계를 이해해오면서 이미 인간관계 룰에 대한 경험을 확인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에는 애초에 불편한 관계는 있지만 나쁜 관계는 없었다.
나쁜 관계는 내가 슬기로운 인간관계 룰을 몰라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이 원한다면 모든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 우린 모두 승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슬기로운 인간관계의 룰이다. 감사합니다. 문세명이었습니다.